안녕하십니까. 주먹대장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백야 김좌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김좌진 장군의 어린 시절 심자랑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벌들과 싸웠던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김좌진 장군은 덩치도 컸고 힘도 장사였지만 여기저기 싸움도 곧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좌진은 인근에서 힘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상대방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서 꼭 싸움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와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좌진은 아무한테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마을 앞에 있는 산불산으로 병정놀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산에 매구들이 몰려와서 숨어 있다는데 이놈들을 쫓아내자! 고함을 지르며 산불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산속 깊숙이 산불사라는 절마당까지 병정놀이를 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깊은 가을인데 주지스님은 마을로 탁발을 나가고 텅 빈 절가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왜구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갔구나. 좌진은 득의양양해서 절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대웅전 문을 열었는데 작은 나한상 부처님이 여럿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 나한상이 좌진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부처님은 기분 나쁘게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좌진은 대웅전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나한상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나한상을 절 바깥마당으로 들고 나와서 풀숲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한상이 떨어진 곳은 땅벌들이 사는 벌집이었습니다. 땅속에 있던 땅벌들이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땅벌들 한두 마리가 나오더니 점점 새카맣게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풀숲은 땅벌들 날갯짓으로 요란했습니다. 땅벌 한 마리가 앞에 서 있는 좌진의 얼굴을 톡 쏘았습니다. 땅벌이 양반집 아들을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사람이나 양반집 권세에 주눅 들어서 함부로 대들지 못하지 땅벌들이 양반집 권세를 알아볼 리가 없는 거였죠. 순간적으로 좌진은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으로 땅벌을 딱 때려서 잡았지요. 땅벌에 쏘인 자리가 주사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혹시 땅벌에 쏘여본 사람은 잘 알 것이에요. 땅벌들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벌떼처럼 새카맣게 때로 대들면서 머리카락이나 이 옷 속으로 파고들면서 쏘아대는데 정말로 아프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땅벌에 쏘인 좌진은 저것들을 그냥 안 둘 거다 씩씩거리며 절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삽을 한 자루 찾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삽으로 땅벌들이 사는 땅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땅벌들은 수백 마리가 좌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좌진은 땅벌들 앞에서도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땅벌집을 파냈습니다. 좌진은 얼굴과 몸에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맨몸이었습니다. 땅벌들이 얼굴과 머리와 옷 속으로 파고들며 쏘았습니다. 나를 실컷 쏘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나 다름없다. 소리치며 삽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땅을 파헤치고 땅벌집을 꺼내어 멀리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좌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람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이 얼굴과 온몸은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땅벌들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좌진이 이처럼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머니가 나서서 뒷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신성한 절간에서 부처님을 내다버린 것은 아주 큰 사고였지요. 어머니가 달려가서 100배 사죄하고 돌아왔습니다. 양반집이라서 일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